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어서 저 자신도 더 뜨겁게 되고 오늘 되게 발표를 잘 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인사이트를 드리고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더 밝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버추얼 휴먼 그리고 메타버스 몰입형 경험의 핵심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버추얼 휴먼은 저희 온마인드의 대표적인 3D 풀 3D로 만들어진 나수아라는 버추얼 휴먼입니다. 지금 최근에 SK텔레콤과 광고에 강원영과 호흡을 맞췄던 광고도 찍었고 상당히 이제 커머셜 분야에서 조금 앞서갔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버추얼 휴먼 기술은 사실은 이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나와 다른 존재이기보다는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영역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 같고요. 다만 버추얼 휴먼이기 때문에 버추얼 월드와 디지털 월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다 정도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마인드의 하이퍼 리얼리즘 버추얼 휴먼 수화를 보면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온마인드는 기본적으로 이런 버추얼 휴먼들을 크리에이션 하고 있는 스튜디오를 현재는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사업 영역이 있고요. 나수아와 같은 이제 버추얼 휴먼을 제작하는 거에서 그런 버추얼 휴먼들이 IP로서의,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졌을 때 수행하는 사업들, 그리고 그런 버추얼 휴먼들이 만들어가는 컨텐츠와 서비스로 나눠지겠습니다. 저희 온마인드는 2020년 4월에 설립이 됐고요. 근데 드라마틱하게도 설립되자마자 유니티 코리아의 홍보 모델로 활동하게 됩니다. 전혀 드라마틱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 온마인드의 그 김영일 대표님이 설립을 하셨는데 그분께서 사실은 이 버추얼 휴먼의 기본이 되는 캐릭터적인 일들을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회사가 업력은 짧지만 그 전에 내공이 단단하게 준비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의 신분으로서 엑스리얼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한 만큼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어떤 비즈니스를 했을 때 성공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기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넵튠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를 받았고요. 넵튠이 이제 카카오에 속하게 되면서 저희가 카카오 계열로 편입이 되고 SK 쪽에서도 투자를 받고 지금은 SK 스퀘어와 그 넵튠이 대주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최근에 하나은행에 투자를 받아서 하나은행 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높게 평가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금융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AI 뱅커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버추얼 세상,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 협업을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온마인드가 갖고 있는 버추얼 휴먼 제작 기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시장에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이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째는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 딥러닝 기술,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얼굴을 페이스 스왑을 해주는 기술들을 많이 쓰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대부분의 SF 영화에서 보셨던 화면들이 VFX 기술이라는 걸 써서 이제 제작 방식이나 이제 비용은 조금 높고 힘들긴 하지만 실제 사람과 같고 그다음에 실제 사람이 봤을 때 이질감이 가장 적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마인드가 주력으로 하는 방식인데요. 3D 모델링과 모션 캡처를 통해서 조금 더 실시간에 가까운 버추얼 휴먼을 구현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온마인드에 제가 조인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놀랍게도 되게 실존적인 사람이고 실제적인 비즈니스를 많이 다뤄왔습니다. 상당히 이제 무겁고요. 여러분들의 선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기계라는 비즈니스를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영까지도 제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온마인드에 입사하기 전에는 사실 HD 현대 그룹이죠. 구현대중공업 그룹에서 다양한 일들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룹 전략에서 기획실 경험, 그리고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 신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근데 여기서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안정되게 되게 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왜 굳이 이 버추얼에 뭔가 미지의 가상의 세계에 왔을까? 저런 사람조차가. 근데 그 답이 메타버스에서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버추얼이 버추얼이고 리얼일까 언리얼일까 이 논쟁을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의 뜻은 아마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의 진위 논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생겨나고 그 용어들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금 이견이 갈리는 것들이 이런 거죠. 야, 그게 그냥 말로만 메타버스에서 요즘에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메타버스가 진짜 있어? 야,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때도 막 그런 거 다 있었어. 다 버블이야. 다 가짜야. 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사실 메타버스를 지금 뜯어보면은 어쩌면 이 초월적인 세계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점점 드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과연 생각으로만 그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해준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서강대 교수님, 명예 교수님이 이제 최진석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가상의 세계가 아닌데 그 이유 자체는 이건 또 인간이 새로운 영토를 하나 만들어낸 거다. 가상의 공간에. 그래서 인간이 깃발을 꽂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진짜에 가깝고 진실된 세상이다라는 표현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저 내용만 듣고는 한 번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실제로 우리가 비즈니스에서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입니다. 자본의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그러면 메타버스라는 단어에 모이고 있느냐,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실제 돈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왜냐하면 실제 돈이 만들어지고 있고 가장 비즈니스 세계에서 민감한 자본이 흐른다라면 메타버스는 실존하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장표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엑스리얼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놀라운 학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니까요. 누구나 시작을 해야 되고 누구나 이 자본에 올라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퍼스트 무버의 어드밴티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학회 경험을 더 뜨겁게 하면 하실수록 여기 이 커져가는 메타버스 시장과 진실된 시장에서 더 많은 파일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진짜 세계인 메타버스에서 버추얼 휴먼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메타버스에서 결국은 사람들은 컨텐츠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시간을 써야 되는 거죠. 시간을 써야 되는 거고, 시간을 쓰면서 방금 앞서 봤던 그런 자본들이 흐르고 돈에 대한 구조가 흐르게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경제 구조를 갖춘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과 돈을 썼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고전해서 생각을 해보면 유명인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셀럽. 근데 그 셀럽의 형태가 버추얼 공간이기 때문에 버추얼 휴먼이 좀 더 효율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버추얼 휴먼이 메타버스 속에서 놀고 뭔가 컨텐츠를 생산해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구매에 대한 촉진을 한다라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세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연예인의 역할, 셀럽의 역할들을 가져가는 거죠. 버추얼 상에서는. 네. 그러면 조금 더 심오하게 들어가 봐서 엑스리얼은 좀 더 딥 다이브 할 수 있는 학회니까요. 버추얼 휴먼의 이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버추얼은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는 단어고, 그러니까 휴먼의 조건은 생각보다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 자체가 휴먼이다 보니까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쟤도 사람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휴먼의 조건에 대해서 좀 뜯어보면 결국에는 존재성이 가장 핵심일 수 있는 거죠. 첫째, 존재성. 존재성 측면에서 어떤 존재를 얘기하느냐. 제가 이거는 구글링을 이제 버추얼 휴먼으로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휴먼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휴먼처럼 생겼어요. 휴먼이기 때문에 갖춰야 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형이라는 거는 단지 저의 어피어런스 뿐만이 아니고 저의 보이스조차도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이런 보이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든 게 우리가 요즘에 금융회사로부터 전화를 받는데 AI가 전화를 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게 콜센터에서 건 건가 아니면 콜센터에 AI 시스템이 건 건가. 근데 우리는 직감적으로 또 판단하죠. 콜센터에 AI 시스템이 건 거면 바로 끊어요. 근데 사람이 걸면 한 번 고민합니다. 제가요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강연 중이라서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죠. 존재성 측면에서 아직은 그 갭들이 차이가 나고 그 갭들을 메꿔가는 게 아마 기술의 진보가 해내야 될 일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존재하면은 자기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나더러 넌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오늘 저희 가족들이 와 있는데 저 가족들로 인해서 제가 배우자이자 아빠이자 이런 관계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라서 생겨나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성들을 이제 가져야 되고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의 버추얼 휴먼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SNS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NS 활동을 하면서 우리도 SNS를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사실 보여주는 거죠.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버추얼 휴먼 좀 사례를 살펴보면 이제 광고에서 시작된 이제 릴 미켈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면 마케팅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게 딱 느껴질 정도로 존재성과 관계성을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존재성 측면에서 티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메이크업하고 그다음에 좀 더 Z세대의 감성, 그다음에 패션 디자인 그런 피플에 좀 더 어울리는 감성으로 얼굴 자체를 메이킹을 한 거예요. 시작 자체를 거기서 했고 이제 SNS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작업들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일본판 버전이 이제 이마라는 형태가 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서 보셨던 버추얼 휴먼, 그러니까 휴먼으로서 갖춰야 될 존재성, 그런 관계성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 상태로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노력 중인 게 버추얼 휴먼 제작 기업으로서의 존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의 표정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 사람의 몸짓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줄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지금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 버추얼 휴먼은 AI가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저 같은 실제의 사람이 아바타의 형태로 이 버추얼 휴먼을 움직여 줄 수도 있는 거고 이 아바타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움직이지 않고 AI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관계성은 지금 사실 오픈 AI를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과의 대화나 그런 맥락을 짚어놓는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거 봐서는 이제 SNS로 관계 맺기에서 자동화는 크게 멀지 않은 것 같고 존재성 측면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약간 넘어야 될 허들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아마 버추얼 휴먼과 AI가 붙어서 궁극적으로 AI 버추얼 휴먼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존재성 측면에서는 사실은 계속 노력이 돼야 되는 거고 관계성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오픈 AI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저는 이미 해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다니는 만약에 직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재택근무에서 만약에 본인들이 모바일 뱅킹 쭉쭉쭉 해서 원격 의료까지 쓰면 사실 집 밖을 나오지 않아도 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집에 있는 어떤 사람, 어떤 AI, 어떤 버추얼 휴먼인지는 사실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집에서 뭔가 SNS를 통해서 이거 여기 우리 집이에요 하고 셀피를 올렸을 때 그 셀피가 버추얼 휴먼인지 진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런 경제 활동들이 집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버추얼 휴먼 같은 사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성은 지금 세상이 해소를 해준 것 같고요. 결국엔 존재성 측면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따라잡는지가 AI 버추얼 휴먼을 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 아마 연사님들 중에 아무도 문제를 안 낼 것 같아서 또 학회기도 하니까 또 문제를 풀어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혹시 설명해 주실 분 한 명 있을까요? 네, 어려운 과제인 것 같은데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제가 보기엔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답다고 생각할 여인이 에펠탑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학회는 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문제를 푼 저희 김태호 회장님에게 즉석에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상에는 이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고 용기 있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보냐면 지금 김태호 회장님의 센텐스에서 뭘 파악해야 되냐면 예쁜 여자가 먼저 나온 거예요. 예쁜 여자가 먼저 나온 겁니다. 사람의 눈은 예쁜 여자한테 먼저 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예쁜 여자를 얻었습니다. 일단 저 뒤에 계신데 예쁜 여자를 얻었고 그래서 예쁜 여자에게 먼저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실은 이 캐릭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유명한 명소예요. 아까 보셨던 사진은 이 파리의 에펠탑 사진을 찍는 명소가 5가지 중 스팟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곳이고 지금 이분은 이제 장원영 씨죠. 그래서 저희 이제 나수아와 광고를 촬영했던 관계로 그런 관계성으로 제가 한번 모시고 와본 겁니다. 모시고 와봤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뒤에 에펠탑이고 파리고 와 좋은데 저 배경이 있을 때는 배경에 빠질 수 있는데 결국엔 캐릭터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캐릭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있는 사람 누구지? 저 이쁜 여자는 누구야? 누구길래 저렇게 팔 다리가 길고 이렇게 이런 포즈를 하고 있지? 그래서 버추얼 휴먼이 메타버스 몰입형 경험의 핵심인 이유는 결국 우리는 몰입은 시간적인 개념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장표를 봤을 때 내가 이 장표를 바라보는데 얼만큼의 시간을 쓰느냐가 되게 관건이고 광고 마케팅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를 분석하는 게 되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광고를 만들다 보면 기아 자동차에서도 실제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디자인이 뭔지를 모를 때 좋은 디자인, 본인들이 생각하는 디자인을 여러 개 놓고 사람들이 시선이 가는 것만 분석을 해서 사람들의 본심을 알아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을 시키면 말로는 또 잘 표현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머쓱하기도 하고 내가 이 말을 하면 또 어떻게 생각하냐 막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눈은 직관적으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몰입은 사실 시간적 개념이고 시각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시 돌아가면 캐릭터에게 주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블록스 같은 형태가 로블록스를 메타버스의 되게 좋은 예라고 보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로블록스는 그런 부분을 잘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그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장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을 여기 엑스리얼이 오늘 강연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기 오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여기 있는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캐릭터에게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강연을 듣는 이 순간만큼은 여기가 어딘지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버추얼 휴먼,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좀 더 몰입을 위해서는 너무나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한 존재고, 제가 오른쪽에 가져온 그림은 이런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보면 태초에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울대에 소장되어 있는,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 겸재정선의 만폭동이라는 그림인데요. 지금 이제 흐려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 그림에도 중간에 아주 작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자연적인 풍경을 그릴 때도 사람이 꼭 어디에 위치해야 될 것 같고, 저기 산자락에 사람이 걸어가야 될 것 같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예전부터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이유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결국 캐릭터스러운 것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공간에서 캐릭터가 있으면 캐릭터에 주목을 하는데, 그 캐릭터에 대해서도 결국은 사람을 기준으로 고려한다는 거죠. 이건 제가 그 나무위키에서 헬로키티에 대해서 이제 가져온 건데, 보면 헬로키티도 이제 논란이 있었죠.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이 캐릭터가 사람이냐 고양이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든 고양이든 캐릭터잖아요. 근데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헬로키티의 팬들과 그 다음에 이런 역사관들을 만들었던 회사와 그 전에 이 만화를 그렸던 작가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한 논란들이 막 벌어졌었거든요. 헬로키티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데 보세요. 이 논란이 붙은 이유는, 그러니까 논란의 정답보다는 저희 논란에 붙은 이유를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 게, 결국에 우리가 모든 캐릭터, 뭐 고양이를 그리든 강아지를 그리든 로봇을 그리든 뭐를 그리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기준에서 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본적인 게 사람으로 왔다, 휴먼으로 왔다. 그럼 우리가 버추얼 상에서 어떤 캐릭터를 하게 되면 다시의 그 기준점은 버추얼 휴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결국에는 우리의 역사는 사람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생겨나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히 뭐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역사를 좀 되돌아 봤을 때 이런 이벤트가 없으면 어제와 오늘은 되게 동일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의미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을 통해서 결과물들을 낸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가 시작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엑스리얼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어제도 내가 엑스리얼 회원이고 내일도 회원일 건데 차이점은 뭐냐? 오늘의 이벤트를 통해서 누군가는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제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제 그 역사의 현장과 그런 이벤트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도 보면 우리가 뭐 고려 건국 뭐 이런 드라마는 없잖아요. 태조 왕건이라고 표현하든지 그런 캐릭터와 그런 휴먼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휴먼이 결국 이벤트를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나수화가 될지 다른 어떤 버추얼 휴먼이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는 버추얼 휴먼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버추얼 휴먼이 메타버스 내에 어떤 큰 이벤트를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메타버스가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또 중간에 성장하게 되고 아마 성숙하게 되는 그런 단계들이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버추얼 휴먼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버추얼 휴먼을 제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열심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더 나은 버추얼 휴먼을 만들기 위한 컨텐츠 방향성을 한번 볼까요?
오늘 엑스리얼을 위해서 회사의 미공개 영상을 많이 가져왔는데 저희 대표님 몰래 일단 가져왔는데 뭐 이제는 알게 되겠죠. 근데 첫 번째 솔루션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데 오감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더 사실적일수록 사람들은 더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나가는 아까 헬로키티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지나가는 언제든 볼 수 있는 길거리의 고양이에게는 크게 사람들의 시선은 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길에 어떤 카페를 지나가는데 그 입구에 헬로키티가 막 제 키만한 것으로 캐릭터가 뽑혀져 있으면 아마 눈이 가겠죠. 근데 그 헬로키티는 네 발로 걷는 게 아니고 두 발로 돼 있잖아요. 좀 더 사람에 가깝게 돼 있는 거고 좀 더 현실적인 거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예전에 저희가 SK가 주주기도 하시니까 자, 한번 SK 예를 들어보세요. 예전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SK텔레콤에서 모 연예인의 등신을 만들어서 텔레콤 광고의 전속 모델로 쓰면서 이제 그 센터 앞에 전신대를 등신대라고 하죠. 그 등신대를 만들어서 둔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논란은 됐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끌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더 현실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실제의 모습을 가져와서 물론 그거는 3D가 아니고 2D였지만 2D상에 보여줬잖아요. 그 사진을 그 키대로. 그러니까 등신대의 역할은 그런 역할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사실 오감 만족을 느껴야 더 몰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스든 이런 햅틱적인 부분이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되게 비주얼적으로 오감 만족을 버추얼 휴먼에서 가져온 거고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얼굴에 솜털까지도 저희가 넣은 셈이거든요. 근데 솜털이 들어가면서 또 달라지는 점은 얼굴의 그림자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좀 더 사람 같게 지금 느낄 수 있는 캐릭터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근데 이 캐릭터들이 실제와 같은데 나랑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방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계속 막 말만 떠들고 뭔가 하면 사실 그냥 키오스크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좀 지나갈 수 있는 형태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인터랙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하고자 그래서 온마인드는 국내 최초 버추얼 휴먼 라이브 콘서트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작년 8월에 여름에 열어봤고요. 하나리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서울 팝콘이라는 서브컬처에서 이제 메인으로 넘어오고 있는 이제 팝 콘서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화면에 버추얼 휴먼을 띄워놓고 이 버추얼 휴먼이 여러분들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인터랙션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이 버추얼 휴먼이 여러분들에게 아까 제가 문제를 냈던 그런 문제들도 내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춤을 춰달라고 했을 때 춤을 춰줄 수도 있고 어떤 동작을 해달라고 했을 때 다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쌍방향의 소통이 일어나는 게 상당히 이제 몰입을 하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엑스리얼에서만 공개하는 또 미공개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 하반기 타겟으로 지금 3세대 버튜버 신모델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인터랙션이 조금 더 강화된 형태의 그런 버추얼 휴먼, 버튜버 형태를 제시를 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 온마인드 저희 회사의 사업 방향을 가져왔는데 사실 사람들은 지금 점점 혼자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부터 자녀들도 한 명이 되어가고 있고 이거는 이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리 봐서도 그렇게 되고 혼자 살고 그 다음에 오래 살고 오래 사니까 분명히 가족이 생겨도 언젠가는 혼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직장을 다녀도 혼자일 거고 사업을 해도 아마 언젠가는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감정과 기억이 더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는 셈이거든요. 내 개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것들을 어루만져 주는 게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나은 몰입형 경험을 위해서는 아마 버추얼 휴먼 컨텐츠의 그런 방향성 자체도 사실은 좀 더 개인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은 버추얼 휴먼을 제작하는 단계에서 궁극적으로는 스튜디오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저희 얘기는 뭐냐면은 기업이나 개인이 버추얼 휴먼을 원하게 되면 저런 실사 퀄리티의 버추얼 휴먼을 원하게 되면 지금은 사실 저희 스튜디오로 오셔야 돼요. 와야 되는데 저희는 궁극적으로 그거를 이제 모바일 플랫폼으로 넣을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모바일로 넣어주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1대1의 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채팅에 대한 요청을 예를 들면 김토요 회장님이 활동하는 엑스리얼이라는 버추얼 휴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제가 엑스리얼한테 예를 들면 채팅을 보내서 나랑 오늘 뭐 이 컨텐츠 얘기를 좀 하자 아니면 이거 컨텐츠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 버추얼 휴먼인 엑스리얼이 저한테만 저에게 맞는 내용을 소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저는 그걸 소비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1대1 맞춤형이 될 거고 아마 사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처음 개인으로 하고 있는 건 뭐 개인 방송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개인 방송에 좀 더 버추얼 휴먼에 가깝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I 비즈니스가 접목된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컨텐츠 방향성 자체가 되게 개인화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메타버스 공간상에서도 좀 더 개인화된 것들을 셀렉션 해줄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XR이나 VR 컨텐츠를 만들 때에도 사실은 셀렉팅을 미리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연습들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에게 맞는 셀렉션, 여러분은 이렇습니까? 이렇습니까? 해서 질문을 한 10개나 20개를 던져보고 거기에 맞는 캐릭터 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그거에 대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준다. 사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분명히 공감이나 몰입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사실 배경화면이 스위스 융프라우였으면 좋을 수 있고 누군가는 사실 번잡한 뉴욕을 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에서 셀렉션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디벨롭을 해주면 아마 더 좋은 컨텐츠의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컨텐츠의 시대는 결국 어떤 것들을 의미하느냐? 저희가 보기에는 IP 비즈니스의 혁명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미래와 좀 더 관련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혁명의 정의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혁명의 증거를 보면 일단은 IP의 제약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버추얼 휴먼을 만들게 되면 시간, 공간, 매처러의 확산 자체가 버추얼이고 디지털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사실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드레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엔터 회사들이 버추얼 휴먼에 관심을 갖고 이 기술들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을 과거에는 만들어 놓는 시스템들이 있어서 지금 그거를 잘 한 셈이거든요. 한국의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했는데 이 연예인들이 언젠가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번아웃이 오는 거죠. 근데 버추얼 휴먼은 번아웃이 오지 않고 실제 연예인이 버추얼 휴먼상의 그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번아웃을 누그러뜨려 줄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의 사례를 보면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 고인이 돼도 그런 IP에 대한 인식들, 계약에 대한 것들이 계속 이슈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글로벌리 계속 커질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이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밑져야 본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학생일 때 이걸 해서 대박이 터지면 사실 그 리턴은 엄청 크기 때문에 저는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로리스크 하이 리턴이 시대가 온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크리에이터가 되셔가지고
언리얼 엔진이 되든 유니티 엔진이 되든 이런 것들을 써서 버추얼 휴먼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시는 경험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같은 기업들은 결국 버추얼 휴먼 IP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온마인드 같은 회사든 아니면 엔터 회사든 연예인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어요. 어떤 것들이 사실 시장에서 더 뛰어나고 소비될지에 대해서 확률을 저희가 높일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걸 받아들이는 대중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100% 마음에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IP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사실 아마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회사들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마 대기업들이 그 대기업만의 버추얼 휴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런 IP를 가져가는 것들을 키워갈 거고요. 그래서 아마 몇 년 전에 저희가 유행했던 게 현대맨은 이런 캐릭터예요. 뭐 삼성맨은 이런 캐릭터예요라는 게 아마 인터넷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3D상의 버추얼로 구현이 될 거고 여러분들은 결국 이 IP를 창조하는 일을 좀 더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크리에이터 경제에서 IP 창조가 매우 유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유니티를 쓰시든 뭐 언리얼을 쓰시든 이런 3D 엔진 기반에서 한 번쯤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하면 아마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엑스리얼은 되게 좋은 학회예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대학생이었으면 가입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타버스의 영토는 되게 확장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본다면 플랫폼이나 AI 회사는 좀 더 큰 회사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기술적인 부분과 영토적인 부분은 큰 나라가 좀 더 유리하거든요. 역사가 그래왔듯이. 그래서 아마 저런 쪽에서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 더 큰 회사에서 큰 것들과 같이 연결해서 배워보는 경험들을 해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선배로서 해보고요. 그리고 버추얼 휴먼 시장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제가 봐서는 이쪽은 시장의 필요보다 확실한 욕구에 의해서 아까 봤다시피 개인화될 거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형태의 버추얼 휴먼이 출현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내가 나는 이런 캐릭터, 이런 버추얼 휴먼을 한번 잡아볼까라고 하면 그 방향성은 되게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아마 많은 회사들이 생겨날 거고 메타버스 플랫폼적으로는 처음에는 많은 회사가 생겨나다가 궁극적으로는 몇 개의 회사로 통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버추얼 휴먼 시장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져셔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연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제가 대학생이어도 참여를 했을 것 같은 엑스리얼이어서 더욱더 보람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